5월의 첫 번째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나는 주식입니다. 함께 하시죠. 진행의 김우연입니다. 새로운 달,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벌써 6월입니다. 어떤 전략 가지고 계신가요?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시장을 이렇게 찬찬히 좀 봤는데 시장이 참 애매한 위치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럴 때 제일 중요하고 제일 필요한 건 바로 확실한 전략인 것 같아요. 오늘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 이것만큼은 약속드립니다. 이번 주 한 주에 꼭 봐야 하는 테마와 종목 저희가 짚어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내일 시장 누구보다 발빠르게 준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마감됐는지 지수부터 체크 들어갑니다. 양시장은 다행히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월요일을 보냈는데 코스피부터 흐름 따라가 봅니다. 오늘 코스피가 2% 가까운 급등으로 마감을 짓습니다. 가스, 유가 관련된 종목들 많이 올랐다라는 거 하루 종일 들으셨을 것 같아요. 지수는 2682선까지 반등이 나옵니다. 1.7%의 강세를 보였고 양 수급 주체들이 모두 사들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어서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죠. 외국인들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샀을까 봤더니 삼성전자더라고요. 기관도 삼성전자를 오늘 많이 담아가는 상황이고 또 현대차 같은 종목들도 좀 저가에서 많이 담아가는 걸 확인할 수 있던 오늘 장입니다. 기관 2,338억 원 함께 순매수 우위 보여주고요. 개인 홀로 팔아가는 상황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지수 볼게요. 코스피가 오늘 탄력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코스닥은 그렇게 강한 탄력까지는 아니었습니다만 강보합 정도로 마감 짓습니다. 0.56%의 오름세 844선에서 주가 형성한 코스닥 지수고요. 이어서 매매 동향 보겠습니다. 여기도 코스피 시장과 비슷한 흐름, 외국인과 기관 동반해서 순매수 우위를 보여주고요. 개인 홀로 1,500억 정도 순매도하면서 거래를 마칩니다. 오늘 AI는 어떻게 시장을 평가하고 있을지 싱크풀을 통해서 시장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체크해보시죠. 제일 많이 나온 뉴스가 바로 이거잖아요. 가스, 유가 관련된 종목입니다. 오늘 뉴스뿐만 아니라 시장을 뒤흔들었던 이야기인 것 같은데 함께 보겠습니다. 가스부터 보시죠. 윤 대통령의 발언 다들 들으셨죠? 동해 앞바다에 가스와 유가, 이 석유가 매장돼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오늘 발표를 하면서 시장이 굉장히 급등을 또 가져갑니다. 가스와 관련된 종목들, 이름에 어떤 가스가 붙은 종목들은 상한가를 지켜가는 모습, 52주 신고가를 시원하게 경신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흥구석유 상한가고요. 대성에너지 역시 상한가, 한국가스공사도 상한가, 52주 신고가를 동반해서 경신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석유 관련된 종목 유가도 한번 체크해 보시죠. 가스보다는 유가가 탄력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강세를 보여줍니다. SNH 에너지화학도 16%의 급등이고요. 중앙에너비스도 상한가를 보여주면서 또 석유와 가스가 우리나라에서 발견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과 함께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있다. 또 앞으로 시세가 연속이 될지는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조선과 해운 보겠습니다. 조선부터 먼저 체크해 보시죠. 오늘 우리나라가 노르웨이와 담화를 가졌습니다. 노르웨이가 세계 4대 선박을 가지고 있는 아주 큰 선박 시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요. 함께 면담을 가져가면서 우리나라와 협력을 논의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앞으로 노르웨이에도 조금 선박을 수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역시 나와지고 있는 관련된 종목이고요. 오늘 굉장히 관련주들이 급등을 해줍니다. 피팅 밸브 쪽으로도 오름세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1승도 24%의 오름세고요. 세진중공업도 8.5%까지 오름세를 키워가면서 전반적으로 조선과 해운 관련된 종목들이 앞으로 수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거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해운 관련된 종목의 시세만 한번 점검 도와드릴게요. 오늘 페노션도 3.6% 오랜만에 또 깜짝 반등이 나와줬고요. 흥하해운도 5.1%, 삼성중공업도 4.8%까지 상승세를 키워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쪽은 시세만 좀 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나스닥 상장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가는 테마가 몇 개 있습니다. 야놀자부터 한번 볼까요? 야놀자도 이제 미국의 법인을 세우면서 나스닥 상장을 슬슬 준비하고 있다라는 뉴스 나와주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대성창투 같은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고 하나투자증권도 1.2%의 오름세를 보여줍니다. 또 대표적으로 지난주도 한번 짚어드렸던 섹터인데 웹툰 한번 보시죠.
이번 달에 이제 네이버 웹툰이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또 네이버의 지분을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Y랩도 24%의 급등, 키다리 스튜디오도 10%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오늘 시작을 긍정적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지수도 너무 많이 올랐고 유가와 가스, 조선, 해운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을 많이 끌어올렸던 오늘 하루였는데요. 내일은 이제 어디를 또 바라봐야 할지,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지 바라봐야 하는 지금 시점입니다. 저희와 함께 내일 누구보다 발빠르게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또 여러분들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자세한 투자 전략 실시간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QR코드 스캔해서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자세한 정보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리 옮겨볼게요. 나는 주식인이다.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나는 주식인이다. 월요일은 이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로이 대표님 나와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월요일에 항상 뵙다 보니까 식상하지만 항상 여쭤보는 질문이에요. 주말을 잘 보내셨나요? 일단 뭐 주말이 잘 보냈고 안 보냈고 간에 예. 우리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예. 오늘이 뭐 한 주의 피로를 다, 지난주의 피로를 다 그냥 날릴 수 있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지수도 너무 반등이 깜짝 나왔고 종목들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맞습니다. 기분 좋게 또 오셨을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5월 시장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6월 첫 거래일부터 이렇게 좀 기분 좋은 양시장 모두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혹시 이제 반등장 준비 잘 돼 있으신가요? 오늘 시간 놓치지 마시고 우리 앞으로 반등하는 시장,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을 우리가 봐야 되는지, 그리고 기초교육은 어떤 게 있는지 모두 다 잘 준비하셔가지고 반등하는 시장에서 수익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도 반등하고 종목도 올라갈 때 내 종목만 안 올라가는 것만큼 또 슬픈 일이 없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6월에 앞으로 올라갈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대표님과 시장부터 보려고 합니다. 6월 출발이 너무 좋아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자, 일단 뭐 국내 증시가 정말 오랜만에 양시장 모두 상승을 보였습니다. 1차적으로 미국에 인플레가 좀 둔화되고 있다는 그 기대감에 금리와 좀 연동성을 가지고 시장이 좀 반응을 하지 않았나,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오늘 산유국이 될 거라는 이런 시장에 기대감이 많이 나오면서 정말 시장이 오늘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회복,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물론 낙폭을 보였지만 엄청난 속도로 좀 회복해주는 그런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가 정말 다양한 모멘텀들이 나오고 있고 재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러한 좀 상승 기류를 이어가지 않을까. 물론 뭐 지속적인 상승이 따라오진 않겠죠. 그렇지만 전체적인 지수를 봤을 때 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 이제 나오고 있지 않나.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뭐 국내 증시 보시면은 원달러 환율이 오늘 그동안 상승세를 계속 보였던 원달러 환율이 이런 조정이 나오면서 메이저 수급들 좀 오늘 투심을 좀 강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오늘 정말 메이저 수급이 많이 사줬어요. 자, 지금 시장에 뭐 삼성전자 등 뭐 대형주들이 좀 저평가돼 있다, 이런 뭐 시장의 시각이 있고요. 물론 당연히 주식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석유 그리고 천연가스 관련돼서 정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슈. 자, 이것도 뭐 또 하나의 국내 모멘텀이 아닐까. 삼성전자 시총의 5배가 되는, 5배에 달하는 뭐 그렇게 매장이 돼 있다고 하는데, 일단 뭐 이거는 좀 지속성이 있을지는 앞으로 우리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 전반적인 기류는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좀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국내 증시가 뭐 최근까지 우리가 이제 지난달에 보시다시피 지난달에는 고점에서 사실 이렇게 조정을 좀 받았어요. 고점에서 보시면은 조정을 이렇게 일부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봤는데 사실 이번에도 상단을 돌파해 줄지 이게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현재 뭐 올해 연말에 금리 인하라는 이런 기대감 그리고 시장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료도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대형주들 저평가 시장이라고 외인들, 기관들에서 많이 사주고 있고 자 시장이 이제는 6월 달에는 좀 제대로 반등을 할 건지 좀 지켜봐도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오늘 2차 전지도 소폭이지만 강세를 보였고요. 지금 현재 주도 업종이 살아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올해 안에 뭐 물론 이번 달에 될지 다음 달에 될지 그건 제가 뭐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올해 안에 분명 좋은 이슈들, 좋은 모멘텀들로 코스피 상단 돌파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코스피 대비 조정폭이 좀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마찬가지 지금 2차전지 섹터에서 이제 다시금 사이클 좀 살아나면은 시장이 분명히 좀 반등을 할 텐데 아직까지 2차전지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2차전지 여부에 따라서 국내 증시가 양 시장 모두 좀 건강한 반등을 해주는지 좀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증시가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증시가 어떤 특별한 상단 박스권을 돌파하려고 할 때 자 그때 과연 어떤 업종이 움직이는지 어떤 업종이 증시를 이끌어가는지 체크 꼭 해보셔야 돼요. 자 왜 그러냐? 당시에 우리가 이제 고점 돌파하는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때 그때 움직여주는 업종들이 단기적이든 혹은 장기적이 됐든 주도 업종으로 좀 시장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국내 증시가 뭐 AI라든지 혹은 뭐 로봇이라든지 굉장히 조정이 지금 최근에 많이 나온 그런 업종들이 많습니다. 이런 업종들도 지금 시장에서 안 움직인다고 해서 우리가 손 놓고 뭐 투자를 안 할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조정 많이 나온 업종들 이런 업종들 우리 꾸준히 보면서 좀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보통 이제 라이브 강의에서 많이 말씀드리는데 최근 시장이 이 변동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따라서 변동성이 강할 때는 항상 우리 어떤 특정 종목을 매수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비중이에요. 자, 1차적으로 비중이 좋아야 증시가 혹은 뭐 악재로 인해서 뭐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해서 증시가 눌렸을 때 종목이 눌렸을 때 그럴 때 대응의 영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뭐 우리가 1차 진입할 때 자 진짜 이거는 제가 한 방 터뜨려야겠다. 대박 나야겠다 싶어서 과하게 비중을 실어서 진입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시장이 좋지만 어쨌든 수급 쏠림 현상은 굉장히 강합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특정 섹터가 올라오면서 특정 섹터에 수급이 쏠리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지금 수급이 쏠리지 않는 섹터는 사실상 조정이 나오는 업종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1차 비중을 항상 지키셔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만 잘 하시면 시장의 등락과 상관없이 우리가 대응으로서 풀어나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 한번 크게 짚어봤고요. 대표님 그럼 오늘 시장 키워드도 한번 짚어주시고 내일장 전략은 어떻게 챙겨주시겠어요? 자 일단 뭐 오늘 중요한 내용이 또 하나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남북 군사합의, 9.19 군사합의 있었죠. 이거를 완전히 폐기하겠다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좀 방산주들이 좀 흐름을 체크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이제 과거의 방산주는 우리가 뭐 테러에 의해서 뭐 조금 움직여주는 그런 흐름이 있었다면 최근에는 거의 수출에 따라서 이렇게 좀 시세가 많이 나오는 그런 뭐 업종으로 바뀌었는데 뭐 지금 이제 이렇게 이게 사실 작은 이슈가 아니에요. 사실 증시도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뭐 악재에 가까운 건데 그래서 오히려 방산주들을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 시장이 뭐 북한에서 또 다시 한번 뭔가 나왔을 때 뭐 도발이라든지 이런 게 나왔을 때 사실 국내 증시는 영향을 엄청 많이 받아요. 자 그러면 당연히 수급은 특정 섹터로 쏠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현재 수출이라는 엄청 거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방산업종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뭐 어차피 같이 볼 거니까 자세히 보시고 또 이 안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건 오늘 빼먹을 수가 없겠죠. 포항, 영일만 우리 근처에 이 막대한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다라고 오늘 대통령이 발언을 했죠. 자, 석유 같은 경우에는 한 4년을 쓸 수 있는 양이고
가스 같은 경우에는 한 26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하는데 오늘 뭐 이게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 시장에서 항상 이제 기대감 그리고 선반영이라는 게 있겠죠. 그래서 강관, 밸브, 뭐 철강 그리고 석유가스 관련주들까지 모두 같이 동반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과연 지속성이 있을까? 이걸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오늘 분명히 이쪽 섹터에 투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왜? 오늘 이 얘기밖에 없었어요, 시장에. 그래서 여기에 투자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이따가 다시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 이번 주죠, 이번 주. 이번 주 증시 주요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수급 쏠림에 주의하셔야 된다. 왜 그러냐? 현재 국내 증시 특징이 있어요. 국내 증시는 반도체가 움직이면 반도체로 수급이 쏠립니다. 근데 뒷날 뭐 이런 강관, 밸브, 뭐 석유가스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거의 차익 실현이 나와요. 지금 차익 실현이 나오고 수급이 이동됩니다. 자, 그래서 수급 쏠림을 주의해야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뭘 주의해야 되느냐? 그러면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비중. 자, 포트폴리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비중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1차 진입을 비중을 5% 내외로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증시가 빠지면은 당연히 주가가 빠져요. 지금 당장 개별 이슈가 없거나 혹은 주도 테마가 아니면 빠집니다. 자, 근데 내가 처음부터 뭐 비중을 45%, 50% 이렇게 실었어요. 당연히 대응이 안 돼요. 그렇지만 내가 비중을 5% 내외로 담았다라고 하면 주가가 30%가 빠져도 50%가 빠져도 대응이 됩니다. 차트 안에서, 이슈 안에서 대응이 가능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수급 쏠림이 있을 때는 그동안 뭐 전선주다, 뭐 원전주다 많이 오른 종목들이 강한 차익 실현을 보입니다. 자, 그래서 비중 관리를 가장 철저하게 해야 되는 그런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뭐 자세한 비중 관리 그리고 포트폴리오 관리는 제가 오늘 뭐 라이브 방송 통해서 자세하게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뭐 석유나 가스 그리고 지난주에는 화장품, 뭐 원전, AI처럼 지금 가는 종목들만 돈이 왕창 쏠리는 그런 시장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할지 실시간으로 한번 오픈 채팅방에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 이제 또 6월이잖아요. 네. 6월 시청자분들 위해서 선물 가지고 오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선물인가요? 자, 뭐 매주 이제 좀 드리고 있는 선물인데 자, 노란톡방 우리 안에서 이런 주식 기초 강의 자료를 좀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그냥 말 그대로 여기 있는 것들 정말 주식을 하면서 좀 가장 기초가 되는 것들 우리가 사실 주식을 처음 접하면 그냥 대충 사고 팔고 뭐 이 정도만 그리고 가격 설정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만 좀 대부분 배우시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뭐 이론에 대한 거 그리고 우리가 차트를 보는 방법 그리고 기업을 해석하는 방법 기업을 평가하는 방법.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오늘 제가 제공드릴 거는 재무 기초 강의입니다. 기업의 가치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겠죠. 내가 내 돈으로 투자하는 기업인데 그냥 반도체니까 로봇이니까 이게 아니라 뭐 기업의 가치 정도는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이런 내용에 뭐 손익계산서라든지 영업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사실. 요즘은 수출 모멘텀, 뭐 실적 모멘텀 이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화장품 업계라든지 방산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구하는 뭐 이론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재무제표 보는 방법, 재무상태표 보는 방법, 용어 정리 이런 것들 기초 강의 자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제가 이제 자료로 제공해 드릴 거니까 이런 거 앞으로 시장에서 매주 하나씩 좀 얻어 가시면서 앞으로 기본적인 것들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예, 손익계산서 이런 거 기업 평가할 때 반드시 아셔야 하는데 이번 기회에 그동안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면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화면에서 보여드렸던 그 자료 저희가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어요. 입장 방법 한번 안내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QR코드를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먼저 실행시켜 주시고 카메라를 켠 핸드폰을 지금 화면 앞에다가 가져다 대시면 됩니다. 링크 하나 뜨실 거예요. 링크 클릭하시면 누구든지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방금 보여드렸던 주식 기초 강의 자료는 저희가 20개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선물 받아보시고 기초 한번 쌓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대표님과 저희 테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석유와 가스 이야기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는 주식입니다. 월요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달드리는 내용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가 되는 내용들이고요.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말씀 전달드립니다. 대표님과 테마 이야기 해보려고 해요. 오늘 또 열정적인 이 설명으로 굉장히 지금 저희 분위기가 후끈후끈합니다. 네. 많이 더우신 것 같아요. 좀 예. 더운 것 같아요. 오늘 예. 날씨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만큼 또 열정적으로 또 내용 전달해 주신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테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늘 또 석유가스 내용 빼고는 이야기가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내용 전달해 주신다고요. 자, 오늘 사실 진짜 이거를 빼놓고 할 수가 없었을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이게 예. 사실 이제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경제 방송을 보면 오늘 하루 종일 이게 나오지 않았나. 오늘 오전부터 계속 나왔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저도 이걸 안 할 수가 없어서 좀 준비를 했다. 자, 국내 지금 대한민국이 결국 365 꿈이 이루어지나 이게 가장 오늘 골자인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의 골자. 자, 동해에서 포항 영일만에서 140억 배럴이 달하는 이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좀 언급이 되면서 시장에서 관련주들이 정말 뭐 다 상한가에 가는, 웬만한 종목들이 상한가에 가는, 혹은 정말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자, 일단 비교 대상을 보면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5배 정도 된다라고 해요. 이 지금 매장량이. 그래서 뭐 당연히 시장에서는 관련주들이 정말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최근에 뭐 예를 들어서 천연가스라든지 석유 관련주들은 뭐 전쟁 때문에 조금 많이 상승했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상승분을 반납하는 와중에 또 이러한 이슈들이 나와서 좀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동안 물려있던 분들이 탈출하지 않았나, 좀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가스 29년, 석유 4년, 대략 이 정도 쓸 수 있는 이런 양을 이런 양이 매장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산유국이 되냐, 사실 이게 이제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 국내 증시에는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 중에 하나가 되겠죠. 당연히 주식시장에 또 자본도 많이 돌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아닐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자, 대통령이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결과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결과가 나올 거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강간업체 그리고 뭐 밸브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또 2차 시세가 좀 나오는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관련주들 좀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관련주들을 보시면요, 뭐 기존에 다 우리가 뭐 전쟁이랑 뭐 이런 것들로 알고 있던 종목들이라서 뭐 별다른 이슈는 사실 없었습니다. 별다른 이슈는 없었고,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 에너지 공급 불안, 이게 가장 컸죠. 주가가 상승하는데. 그리고 국내 동해안 천연가스 및 석유 매장 이슈에 오늘 시장에서 급등이 나왔다. 사실 그동안에 뭐 전쟁으로 인해서 이런 상승이 나왔고요. 이후에 지속적으로 좀 횡보하는 추세가 나왔었는데, 사실 해당 업종들은 뭐 이런 특별한 이슈가 아니면 그렇게 주가가 움직일 만한, 아니면 뭐 겨울에 이렇게 특수성이 있는 그런 업종이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이슈들이 좀, 저는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단기적으로 좀 강하게 불타오르고 그다음 또 조정이 나올 만한 섹터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이슈 다음에 우리가 내일까지도 시장 좀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말 꽉 찬 양봉 만들었죠. 내일 시장에서도 오히려 해당 업종에 좀 수급이 많이 몰리지 않겠나. 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투자하신 분들은 내일까지도 조금 이제 분할 매도로 접근하시면서 좀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주가가 일정 구간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저항대 부분까지 상승을 했다.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부터는 당연히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밸브 기업이죠. 밸브 기업, 화성밸브인데 천연가스 그리고 석유 매장 소식 똑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가가 급등했고, 지금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의 탐사 시추계획 승인이 나면서 또 급등을 했죠. 그리고 이 기업은 국내 1위 밸브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좀 급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차트상에서도 사실 설명드릴 게 그렇게 마땅치 않아요. 왜냐하면 비인기 업종이고 주식시장에서 비인기 업종이고, 그리고 정말 뭐 개별 이슈라든지 이러한 이슈들이 아니면 사실 주가가 그렇게 변동성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차트 보고 그렇게 설명드릴 게 없어요. 지속적으로 좀 행보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가 조정 이후에 이렇게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많이 눌려 있었고 정말 대형 이슈가 나온 만큼 주가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그동안 뭐 곡물 사료도 그랬고 이러한 대형 이슈가 있는, 사실 그렇게 올라갈 수 없는 업종들이 이런 대형 이슈가 있을 때마다 주가가 사실 400%씩도 올라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자세히 보시고 이런 종목들 지금 현재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이번에 이슈가 나왔을 때 좀 단기적으로 잘 수익 구간에서 대처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 이제 철강 기업이죠. 최근에 이제 철강 기업들이 중국산, 미국이 뭐 중국산 철강 그리고 알루미늄 관세 인상한다, 뭐 3배 인상한다, 뭐 이렇게 인상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국내 철강 기업들이 좀 반사 이익을 봤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자, 업황 최근에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마찬가지 뭐 이러한 이슈들, 석유 그리고 천연가스 이슈로 가스관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시장에서 급등했는데 최근의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강력한 변동성을 좀 만들어냈고요. 뭐 당연히 중국에 대한 반사 이익. 사실 이제 철강 기업들은 그래요. 지금까지 사실 이제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실 조정이었어요. 조정이었는데 이 중국에서 저가형 철강 가격 때문에 좀 이제 생태계를 파괴해 놓은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관세 인상을 한다고 하면은 사실 이제 동맹국 수출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뭐 해당 이슈, 오늘 이슈 외에도 업황 전체적인 것들 보고 좀 회복이 될 것 같다라는 인식에 좀 철강 업종이 그래도 다른 업종들보다 관련주들 다른 업종들보다 조금 장기성이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해당 종목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윗골이 살짝 달았지만 내일 추가적으로 이슈로 주가가 반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뭐 철강주들도 많고 뭐 밸브라든지 그리고 가스 석유 관련주들 많은데, 이렇게 가장 중요한 건 이걸 하나 짚어드리고 싶어요. 어떤 거냐면 철강 관련주들이 이렇게 쭉 있을 거예요. 밸브 관련주들도 쭉 있을 거고요. 그리고 석유 가스 관련주들은 사실 몇 개 안 돼요. 자, 그러면 밸브 관련주라든지 뭐 철강 관련주들 우리가 오늘도 분명히 확인이 됐을 겁니다. 자, 선발주들이 다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 섹터 안에 있는 오늘 상승하지 못한, 오늘 시세를 받지 못한 후발주들을 공략을 하시면 단기적으로 좀 이런 급등세를 따라갈 수 있지 않겠냐,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의 섹터에 오늘 선발주를 제외하고 그동안 시장에서 이슈가 있었을 때마다 후발주로 움직였던 종목들 한번 찾아보시면 뭐 굉장히 괜찮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오늘 첫 번째 테마는 석유, 가스 테마입니다. 오늘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인데 조금 더 끌고 가는 전략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정리해봅니다. 대표님, 오늘 가지고 오신 선물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시는 것 같아요. 어떤 선물이고 어떻게 받아볼 수 있는지 한 번 더 설명해 주시죠. 자, 주식 기초 강의 자료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 기초 강의 자료가 사실 우리가 이제 처음 주식을 접할 때 정말 뭐 서점에서 책을 산다거나 뭐 온라인 주문을 해서 책을 보면은 저도 그랬지만 이 주식 책이 사실 초보자 입장에서 전혀 공감대를 느낄 수가 없어요.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뭘 구해야 되고 무슨 값을 곱해야 되고 나눠야 되고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정말 쉽게
초보자들도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쉬운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압축했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자료입니다. 자, 이거를 매주 1강씩 제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총 20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것만 아셔도 우리가 초급자에서 좀 중급자로 넘어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오늘은 그 기업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기업 가치의 기준 알아보기라는 자료예요. 자, 자료는 뭐 기업의 그 재무상태표를 보는 방법과 그리고 손익계산서 확인하는 방법들, 그리고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 뭐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 이렇구나 정도만 뭐 보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과 그리고 제가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방송이 끝난 이후에 라이브 방송에서 오늘 저희가 뭐 준비한 추천주라든지 혹은 앞으로의 산업 방향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니까 함께 하시면서 좋은 것들 다 받아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주식의 그 기본 중 기본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평가하는 기초 자료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이거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방금 보셨던 화면에 있는 자료 누구든지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어요. QR코드 지금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해 주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 문자도 받고 있습니다. 샵 3772번이고요. 로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오픈 채팅방 들어가실 수 있는 링크 바로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방송 시간 안에만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 서둘러서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이제 두 번째 테마를 좀 보도록 할게요. 어떤 테마 또 가지고 오셨을까요? 자, 일단 제가 앞서 이제 오늘 같이 대화를 나눠보자고 했던 방위산업 관련주들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뭐 방위산업 관련주들을 많이 다뤘었습니다, 방송에서. 근데 이러한 또 이슈들이 오늘 좀 나오면서 방위산업 관련주들이 기존에 뭐 최근엔 수출, 아까 말씀드렸죠. 수출 때문에 좀 이렇게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주가가 많이 움직였다면 이제는 좀뭐 국내 증시에는 사실 그렇게 좋지 않은 이슈지만 방위산업 섹터에는 양쪽으로 좀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뭐 이슈들이 아닐까 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사실 이제 종목을 이기는 증시를 이기는 종목은 없다. 증시를 이길 수가 없죠.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증시를 누를 수밖에 없는 이슈예요. 그러면은 증시가 안 좋아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포트폴리오 안에 종목들이 다 빠질 건데 좀 대응책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좀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고요. 자, 일단 이슈 보시면은 그 9.19 남북 군사합의가 완전 폐기됩니다. 그리고 뭐 오늘 이슈가 나온 게 대북 확성기까지 좀 재개한다라는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아, 이게 정말 증시가 좀 오를만 하면 이러한 이슈들이 악재들이 좀 나와주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실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 뭐 이런 것들이 좀 단기적으로 왜냐하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뭐 남북 문제가 좀 불거지면은 메이저 수급 뭐 외인들도 사실 그렇게 투자를 하진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증시를 좀 압박하는 요인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조금 들긴 듭니다. 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남북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를 추진하기로 금일 결정을 했다. 오늘 결정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뭐 군사 정찰 그리고 위성과 탄도미사일 발사 그리고 뭐 오물풍선 살포 지금 뭐 저기 충청도까지 사실 우리 옛날에 이걸 삐라라고 얘기를 했죠. 이런 오물풍선 살포가 돼서 이게 충청도까지 날아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경남에서도 뭐 봤다 뭐 이런 이슈들이 있고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방산 업종이 뭐 당일날은 사실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자, 방산 수출 활성화 및 중동 수출길 확대되면서 추가적으로 뭐 부각이 됐다. 기존에 우리가 뭐 폴란드 이슈가 있었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루마니아 그리고 이런 뭐 중동까지 이렇게 이슈가 이어지면서 사실 방산주들이 이런 이슈가 아니더라도 수출만 가지고도 정말 투자하기에 적합한 모멘텀들이 굉장히 많은 업종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일단 현대로템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자, 요거 우리도 사실 여기 방송에서 공략주로 들고 나와서 공략을 수익도 많이 보고 했던 종목인데 자, 2분기에 실적 개선폭 확대. 실적이 개선되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실적이 좋은데 이미 개선이 됐고 실적이 좋은데 이 개선폭마저 확대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기대감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사상 최대 실적을
예상하고 있다. 자,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수은법 개정안 통과되고 나서부터 뭐 이제 폴란드 2차 수출, 루마니아 수출, 중동 뭐 다양한 수출 이슈가 많았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철도 사업, 기존에 정말 적자였던 이 철도 사업이 최근에는 대규모 수주의 뭐 절반 이상 차지하는 이런 대규모 수주를 만들어내면서 자, 지금 실적 기대감이 엄청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3분기, 4분기 감히 말씀드릴게요. 3분기, 4분기에 실적 모멘텀이 반영될 거예요. 자, 최근에 방산 대장주들 움직일 때 그렇게 많이 상승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현재 52주 신고가를 만들어낸 이후에 다시 조정 나왔습니다. 자, 얼마나 좋은 구간입니까? 자, 주가 바닥에서 횡보 이후에 들어올렸죠. 근데 고점 이후에 신고가를 만들어주고 주가가 일부 조정이 들어왔어요. 자, 시장이 안 좋았죠. 시장이 안 좋았어요. 자, 그리고 수급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체 이탈이 없습니다. 가격 조정이 좀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지금 너무 좋은데 일도 잘하고 수출도 잘하고 뭐 재료도 많고 모멘텀이 너무 많은데 주가 조정이 들어왔어요. 자, 상단 고점 신고가라서 무섭다. 아니죠. 지금처럼 이런 모멘텀이 있을 때는 신고가를 돌파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부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정 예쁘게 나왔을 때 이 4만 원 아래, 이 4만 원이란 아래 금액에서 조금 분할 매수 타점으로 좀 잡고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자, 이 종목이 사실 방산주 중에 대장이 아니었나. 제일 많은 상승, 붕상과 더불어서 가장 큰 상승을 만들어냈는데 역시나 수출입니다. 자, 견고한 수주 잔고, 그리고 수주 확대, 실적 성장. 수출이 많았으니까. 자, 1.2조 원 규모의 루마니아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 경쟁국들, 뭐 튀르키예라든지 호주라든지 이런 경쟁국들을 제치고 수주 가능성이 가장 많이 부각이 되는 그런 기업이다. 수주에 거의 뭐 도달했다. 이제 수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가가 그래서 뭐 최근 조정부터 해서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어요. 9만 원대 주가가 24만, 25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자, 마찬가지 지금 조정 이후에 다시금 반등이 나왔죠. 자, 이 종목은 사실 저는 그래요. 지금 이거 상단에서 좀 쫓아가기 힘든 종목이 아닐까. 그럼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지금 이렇게 박스 만드는 구간에서 자, 하단에 이런 20만 원대 지지라인, 지지 받는지 체크 흐름, 지지 체크 한번 해보시고 지지를 받는다. 그러면 단기적인 진입이 좋을 것 같다. 물론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추가적인 시세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보다 앞서 본 현대로템이 가격적인 메리트 그리고 주가에 대한 허들이 낮기 때문에 좀 진입하기가 좋지 않겠나. 그래서 이 종목은 무겁지만 우리가 단기적 공략이 가능한 종목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로 STX. 자, 이걸 왜 가지고 왔느냐. 주가가 정말 급락 이후에 주가가 바닥인데 지금 이거 사실 투자 이후에 횡보를 견디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왜? 불과 작년에 주가가 정말 많이 급등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뭐 보유자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봐요.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고 지금 바닥에서 횡보세를 만들어주고 있죠. 근데 이제 이슈가 어떤 이슈가 나왔냐. 자, 최근에 이 현대로템과 차륜형 장갑차 이걸 첫 해외 수출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가가 조금씩 소폭 상승하고 있어요. 오늘도 한 5%가량 상승이 나왔었고요. 자, 차륜형 장갑차의 첫 해외 수출이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중남미 지역에 정말 최초로 진출한 사례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중남미는 사실 우리가 뭐 이런 장갑차 수출이 없었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수출의 판로를 더욱 확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당연히 주가가 뭐 과거처럼 이렇게 급등할 건지에 대한 여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최근까지 엄청난 횡보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좀 메리트를 느낄 수 있는 게 있겠죠. 바로 저점 매수라는 거예요. 저점 매수. 그리고 저가 매수. 그리고 바닥 매수. 자, 요거는 최근에 이제 저점 있죠. 저점. 최근 저점 이탈하면 손절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진입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바닥이고 주가는 기본적으로 회귀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일정 주가까지는 좀 반등을 해주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세 종목도 그렇고요. 방산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 그리고 방산에 대한 전반적인 모멘텀, 그리고 방산을 바라봐야 되는 시각,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공략하기 좋은 종목까지 오늘 방송이 끝난 이후에 라이브 방송으로 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오늘 시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두 가지 테마 알아봤고요. 먼저 석유와 가스, 방금 보셨던 방산 테마까지 한번 봤습니다. 대표님이 방산주는 저희 방송에서도 연초부터 여러 번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방산과 관련된 테마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최근의 흐름이 굉장히 좋죠. 오늘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STX까지 한번 지금 자리에서도 접근해볼 만한 종목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인데 어떤 종목, 어떤 테마를 봐야 하는지 실시간으로 이야기 들어보실 수가 있으니까 QR코드 통해서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해 보시면 대표님께 직접 전략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데 공략지를 좀 만나보려고 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나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종목 열어볼게요. 자, 일단 G2파워라는 종목이에요. 오. 이게 이제 우리 앵커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 한번 공략을 했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시세 차익을 봤던 종목인데 최근에 이렇게 다시 한번 주가 조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원자력 발전 관련주죠. 최근 시장에서 뭐 대형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지만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수출 기대감도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자, 지금 데이터 센터를 감당하려면 원전이 58개가 더 필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폴란드에 원전 수주를 했죠. 그래서 배전방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실 이제 매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최근에 이제 태양광 사업에도 좀 진출하면서 뭐 가시성을 보여주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슈였는데 일단 ESS 액침 냉각 관련된 국책 과제를 받았다. 뭐 정부에서 과제를 받았다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이게 가장 큰 모멘텀이 아닐까. 가장 큰 재료일 것 같아요. 자, 전력 저장 장치에 사실 이제 뭐 니켈, 망간, 코발트 같은 것들을 쓰다 보니까 발열을 좀 잡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국책 과제를 맡았다. 수주를 받으면서 뭐 이것 역시도 사실 이제 좀 매출로서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사실 주가가 조금 급등을 했었어요. 시초가에 뭐 장 전에 이슈가 나오면서 시초에 굉장히 급등세를 보였는데 이후에 사실 상승분을 반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오늘 4%대, 종가 기준 4%대 마감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뭐 원전에 대한 모멘텀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한번 진입해 보면 굉장히 좋지 않겠나. 그리고 상단 대비 조정의 폭이 깊었다. 그래서 뭐 짧게나마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좀 준비를 했고요. 일단 진입은 한 1,500원, 1,500원 부근에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금액대가 조금 더 눌러줬을 때 진입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요. 자, G2파워뿐만이 아니죠. 이 원전 관련주들이 사실 작년 시장에서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지속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고 최근에 쌍바닥, 우리 이거 교육 시간에 굉장히 많이 했어요. 쌍바닥, 더블바텀. 더블바텀 이후에 추세적으로 상승이 나왔죠. 자, 그래서 지금은 어느 구간이냐. 사실 지금 보셔도요. 저항대 최근에 돌파가 한번 나왔었고 우리가 2차 저항대까지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금 길게 보는 것보다 지금 시장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수급이 쏠리는 업종에 사실 시세가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수급이 쏠리지 않는 이런 업종들은 단기적인 차익 실현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자, 그래서 제가 1,500원에 좀 진입가를 좀 제공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12,500원까지 짧게 한 20% 좀 덜 되겠죠. 12,500원까지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자, 일단 손절가도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리고 싶어요. 손절가도.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수급 쏠림으로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손절가는 대략적으로 한 10,000원 정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 사실 종목이라는 게
뭐 원전주를 공략을 할 건데 원전주에 사실 종목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도 최근까지 흐름을 보시면은 자, 당일 시세.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 정부 정책 모멘텀이 있는 업종이에요. 그렇지만 정부에서 뭔가 원전에 대한 발언이 나올 때마다 당일 상승, 당일 조정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꼬리단 이런 날이 많았는데 최근에 이 AI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 수요 급증이 있었죠. 그래서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이 이렇게 움직였고 그리고 이 기업은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또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온도 센서를 이용해서 이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데이터 센터가 부각되면서 동반 부각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종목 아까 제시드린 1,500원에 진입하시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12,500원이다. 손절가는 10,000원이다.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세한 뭐 종목에 대한 자세한 부분 그리고 뭐 원자력 발전 전반적인 섹터에 대한 궁금증은 제가 오늘 방송이 끝난 이후에 라이브 방송 통해서 10시에 진행됩니다. 10시에. 10시에 라이브 방송 통해서 좀 자세하게 풀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선물까지 다 챙겨가셔야겠죠. 자, 이런 것들 오늘 만나서 다 제대로 한번 이렇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대표님의 공략주는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종목 중 하나예요. G2파워 원전과 관련된 종목이고요. 목표가는 12,500원, 손절가는 1,500원 가지고 함께 대응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밤 10시에 진행하시잖아요. 어떤 네네. 내용 준비 중이세요? 자, 일단 뭐 오늘 당연히 공략주에 대해서는 조금 네.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겠고요. 공략주 외에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국내 증시가 사실 변동성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정말 테마 순환이 엄청 빨라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런 테마 순환 장세를 이길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 순환되는 과정 중에 정말 그 어떠한 섹터에 수급이 몰렸을 때 우리가 선발주들 따라가다가 항상 물리는 경험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선발주들이 아닌 우리가 어떤 종목을 어떤 후발주를 공략해야 수익을 볼 수 있는지까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자, 10시입니다. 10시. 제가 이제 오늘 방송 이후에 방송 이후에 회사에서 라이브 방송 열어드릴 건데 오늘 시간 놓치지 말고 다 참석하셔가지고 다 같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좋습니다. 대표님이 이제 저희 방송 끝나고 사무실로 열심히 복귀를 하시면 이제 한 9시 50분에 출발을 하시면 이제 한 10시 정도 되시나요? 일단 예. 그 9시쯤 출발하면은 9시쯤 출발하시면 여기서 예. 이제 저희가 방송이 끝나고 9시쯤 예. 출발을 하면은 거의 한 40분 한 짝으로 떨어져요. 예, 좋습니다. 잠시 쉬시고 10시부터 바로 이어서 방송 준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온라인 공개 방송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어떤 테마 봐야 하는지 어떤 종목이 또 유망한 종목인지 함께 이야기 들어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 전달드렸던 공략주 G2파워에 대한 자세한 분석까지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저희 방송 끝나고 바로 이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죠.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온라인 공개 방송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다들 있으시죠? 그 기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켜주시고요. 카메라를 켠 채로 지금 스마트폰을 화면 앞에다가 가져다 대시면 되겠습니다. 링크 하나 나오실 텐데 링크 클릭하시면 입장 가능하시고요. 저희 오늘 여러 번 말씀드렸던 그 선물 주식 기초 강의 자료도 받아가실 수가 있고 밤 10시에 함께 하실 수 있는 온라인 공개 방송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번 주 전략과 6월 전략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R코드 통해서 스캔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월요일 저희가 로이 대표님과 함께 했는데 대표님과는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리고 온라인 공개 방송과 시청자분들 만나 뵈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나는 주식인이다 여기서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온라인 공개 방송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8시 같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보내시기 바랄게요. 고맙습니다.